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께 고령화가 금융자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게 되면요, 고령화 문제, 즉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즉 늙어가는 문제와 또 하나 이제 저출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향후 한국 사회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 인구 문제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령화가 과연 한국 사회 금융자산 구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령화를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지수는 고령화의 척도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고령화의 척도인데요. 유엔이란 국제기구에서 정한 노인의 정의는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65세 이상이 넘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늙어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인구는 2026년, 지금부터 20년 후가 되면 전체 인구에서 2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됩니다. 이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가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계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거의 100여 년 가까이 걸렸고요. 옆나라 일본도 지금 현재 우리보다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저축에서 운용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대에는 여러분들 금리가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만 잘해도 됐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금리 15%를 10년간만 보장해 준다면 나는 부동산도 사지 않을 것이고 주식도 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5%를 내가 복리로 운영하게 되면 제 투자 원금이 5년마다 2배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5억을 갖고 있다면 5억이 10년 후에 5년 후에는 10억이 되고요. 또 5년이 지나면 즉 10년 후에는 20억이 됩니다. 어느 사회든 간에 20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아껴 쓰고 저축한 대가가 20억이라면 저는 그거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나라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고금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축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에는 고령화되면, 즉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도 낮습니다. 이런 시대는 뭐가 중요해지면 당연히 운용이 중요해집니다. 저축에서 운용으로 변해 나가는 과정을 고령화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함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주제 자체 하나가 현재 금융자산 구성과 부동산 자산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혹은 이제 고령화 선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드디어 지난해 연말로 해서 초고령 사회, 즉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인구 20%면 그래도 80% 젊은 게 아니냐. 한번 이렇게 바꿔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5사람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 백화점 많이 가시잖아요. 백화점 쇼핑 오는 여성분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할머니입니다. 2050년이 되면 3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일본은 지금 이미 지난해 말로 이 초고령 사회, 즉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섰기 때문에 사회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촉진법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신 중에 발생한 의료비 같은 것들은 국가에서 다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보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도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금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금융자산 구성이 바뀝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융자산, 우리가 이제 주식형 펀드라든가 보험, 예금, 적금 이런 걸 우리는 금융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금융자산이 한 전체 일본의 가게들이 갖고 있는 돈 중에서 70%가 금융자산이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한 60대 40 정도입니다. 여전히 금융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물 자산이 한 40% 정도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동산 값이 폭락한다는 소리냐? 물론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동산 값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단순하게 부동산 값이냐, 이런 주식 값이 오르냐 이런 측면들이 아니라 중요한 건 왜 금융자산 비중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비중이 더 증가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관계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2번의 가장 구매력이 왕성해지고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시점을 2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40대고 하나는 60대입니다. 왜냐하면 40대가 되면 이제 결혼해서 집도 사고 대출금 다 갚고 나서 어느 정도 목돈을 줄 때가 40대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50대가 되면 돈이 많이 쌓이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교육비 증가율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60대가 되면 재산이 늘어납니다. 뭐 자식들 다 결혼도 시키고, 뭐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받아갖고 나오기 때문에 금이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굉장히 구매력이 왕성한 건 전체 인구에서 40대가 현재 1위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소비도 왕성하고 이들이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들이 또 늙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이 사회 전체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도 늘어나고 금융자산도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폭이 금융자산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굳이 또 금융자산이냐? 바로 그런 거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그 생활비 통장을 어디다 활용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가입하는 그 수시 입출금식 저축예금에 가입하실 겁니다. 수시 입출금식 저축예금의 금리 몇 %일까요? 불과 0.1%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넣어놔봤자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0원도 안 됩니다. 일단 10,000원입니다. 근데 10,000원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15.4%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면 9,000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왜 여러분들과 저는 왜 거기다 돈을 넣어놓습니까? 바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황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60까지 돈을 열심히 번 다음에 그때는 물론 앞으로는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일도 계속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벌어놓은 돈을 뺏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뺏어 쓰려는 즉 생활비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황금성이 중요해집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부동산의 자산은 결정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면 황금성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융자산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도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지나친 부동산 편중을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금융자산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방향입니다. 그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른 방향을 갖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초부터 주식형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예적금의 확정금리 즉 저축상품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중에 어느 나라 길로 갈까요?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건 일본식으로는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이란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유의 민족성까지 더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계층은 그 나이가 어느 때냐면은 70대입니다. 70대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70 먹으신 어르신의 10만 원이랑 20살 먹은 그 청년의 10만 원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70 먹으신 노인분들은 그 10만 원을 한 달 동안 생활비로 쓸 수 있지만 어떤 그 20대들은 그 10만 원은 한두 시간만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지나치게 고령화되면 소비가 위축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게다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보수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99년도에 있었는데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노년층이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그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성인 남녀들한테 2만엔, 그 당시에는 엔화 가격이 저희 원화 가격보다 한 10배 정도 비쌌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쫙 나눠줬습니다. 이걸 받은 일본의 노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백화점 앞에 가시면 구두 수선하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 구두 수선하는 집에서 상품권을 깡해서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일본의 노인분들이 그걸 다 할인을 깡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예금을 다 해버렸습니다. 예금도 어디다 갔다 했는지 아십니까? 은행도 못 믿겠다. 정부에서 하는 우체국이 일본 걸 우정공사라고 그러는데요. 우정공사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우체국에 갖다 전부 다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99년도에 일본의 우정공사 즉 우체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불과 0.1%였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보나마나 전부 다 백화점을 가실 겁니다. 우리나라 남성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보나마나 술을 마시러 갈 겁니다. 아마 이 현대에서 해상화재 이 건물 앞에 있는 광화문이 있는데 이 건물 앞에 있는 술집 앞에서 호프집 같은 데서요. 전부 다 상품권 받습니다는 안내문을 갖다 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본과 저의 가장 큰 차이 이런 민족성과 또 하나 이 노년층이 돈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현재 노년층이 돈을 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나라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는 바로 25세에서 49세까지 포진되어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 투자 상품인 정시 펀드라든가 변액연금, 뭐 변액유니버스 이런 변액 상품들의 최대 가입자가 30, 40대입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30, 40대가 투자 상품을 수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금융자산을 즉 고령화의 문제가 우리가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복지 부담이 증가하지만 어느 나라도 노인 복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위기가 올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런 것들은 다 겪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전부 다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간단합니다. 내는 돈은 더 많이 내고 받아가는 돈은 더 적게 받아가는 것이 연금 개혁의 선진국들의 방향이고 저희 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고령화가 되면 저축보다는 모아놓은 돈을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화 300국인 일본 등의 나라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그 노후 생활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선호현상이 발생해서 금융자산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부동산 자산 편중의 위험을 우리가 한 번쯤은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좋았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